중학교 내신 서술형의 난이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고등 내신 서술형의 그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이제 예비 고일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 엉뚱한 걸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이때 아니면 이제 수능하기 힘드니까 수능 기출 독해 이런 거 위주로 하지. 맞아요. 아닙니다. 그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1부에 이어서요, 김기훈 선생님과 영어 내신 솔루션 더 깊숙이 알아보는 2부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한 분 더 늘으셨죠? 세듀에서 영어 교재 개발 17년차 경력인 인지영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세듀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초중고 영어 교재 개발 경험이 17년 이상 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초중고 영어 시장에서요, 수요라든지 현황이 좀 어떤지 발견하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세듀가 고등 영어 전문 교재로 시작했기 때문에 고등 교재를 개발을 하다가 이제 초중등으로 내려와서 좀 그런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또 초등과 중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 시장이나 중등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굉장히 극명하게 그 학습 목표나 원하시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초등에서는 어쨌든 엄마들이 의사소통, 이렇게 대화로 영어로 원어민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원서 읽기나 뭐 즐거운 영어 위주의 학습을 주로 하신다면, 근데 이제 중등에 가서는 어쨌든 뭐 자유학기제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시험을 보는 이제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또 부담이 있으셔서 내신과 또 이제 독해로 넘어가시는 또 그런 학습이 이제 한 번에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또 고등으로 가서는 당연히 입시 영어로의 또 전환이 한 번 더 있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의 어떤 갭과 또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갭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이렇게 갭이 가장 큰 과목이 영어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과목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에서는 이제 서술형에 대한 이제 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접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서술형 문제에 대한 것과 이제 문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중고 시장을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금 내신에서 핵심 축으로 서술형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서술형에 조금 더 포인트를 지금 잡아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초 3, 4학년 이제 교과서 개정 범위를 보면 성취 기준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낱말이나 어구 쓰기만 되어 있었다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장 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거든요. 이제 교육과정이 사실 그렇게 공지를 하다 보니까 공교육 현장에서도 사실 쓰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험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알아야지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어 능력의 핵심이죠. 문법, 어휘, 독해, 그리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그것들을 알아야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에 따라서 수능에서 논서술형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내신에서는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에서도 지금 확대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기서 더 확대가 된다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엄청난 또 부담이 되겠죠. 세듀 계신 분들은 다 말씀을 잘 하시나 봐요. 네, 수석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근데 이제 중등과 달리 고등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학 그 내신평가의 대입 내신평가 이제 주요 이제 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고입에 안 들어가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대입에 들어가는데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서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이제 내신 등급 자체를 목표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요거는 이제 모 중학교의 3학년 내신 서술형 문제고, 요거는 몇 학년일까요? 고등학교 문제인데 몇 학년일 것 같습니까? 3학년이요? 3학년. 예.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중3. 중3. 요거는 고1. 고1? 와. 제가 좀 약간 이제 뭐 극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비교를 하면 이렇게 이제 조건, 영작 문제끼리 비교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조건 영작이 이보다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물론 이제 점진적 난도의 증가가 있긴 하겠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근데 적어도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 졸업을 하고 네. 자, 이제 예비 고1이야 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맞춘 공부를 하다가 자, 이제 이거는 실제 출전을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EBS 교재를 채택을 해서 부교재로 쓰고 있었는데 그 EBS 교재에서 배운 지문을 뭐 난생 처음 본 지문은 아니었지만 네. 이 지문을 이제 변형 출제를 했는데 자, 이걸 객관식으로 변형한 것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변형을 했고 거기다 조건이 자,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현장감을 명확하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그 각 해당 학교에서 출제됐었던 시험지 그대로예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건 뭐 수업에서 다룬 내용일 것이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Not only A but also B. 그리고 이제 A와 B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것을 사용한다는 이제 병렬 구조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도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하키하고 사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관심이 있다. 이거조차도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말과 영어는 신기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특히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말은 주어하고 동사에 대한 서술어가 예. 이렇게 떨어져 있죠. 맨 뒤로 갑니다. 반드시. 네.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반드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따라 붙는다는 네. 이러한 어순의 차이. 그리고 우리말은 수식어가 아무리 길더라도 명사, 즉 우리말의 체언을 수식하는 수식어구는 구 단위든 절 단위든 반드시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명사 수식어라면 앞에서 수식하지만 두 단어 이상의 구와 절로 되어 있는 건 반드시 뒤에서 후치 수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순과 이러한 후치 수식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영작이 안 되는데 그조차도 안 된 학생들이 그냥 제가 어림짐작 추산을 하면 한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본 지문이 되겠지만 먼저 이 지문에 있어서 주제를 조건에 맞도록 영어로 쓰라고 한다면 주제의 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죠. 네. 자, 주제문이 이제 중괄식으로 들어가 있고 자, 이제 problems를 포함할 거랬기 때문에 problem이 이제로 시작되는 네. 자, 이 부분에 주제문이 있겠구나 하고 이제 이걸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중요한 건 이거를 쓸 때 반드시 paraphrasing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요약을 한다는 것은 글을 읽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서 그걸 네. 그대로 정리하는 게 요약이 아니죠. 항상 그거를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변화, 바꿔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영어로는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내고서 정리를 하는데 가령 이제 problems 하는데 뭐에 있어서 문제다 하려면 problems with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academic ability하고 그러니까 학문적 능력과 intelligence, 지능과 혼동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problems with confusing, with하고 전치사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 동명사 와야 되니까 네. confusing하고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거기까지만 7단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7단에서 10단어니까 거기까지만 썼어도 이제 점수는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이제 in education 하고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거기까지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problems하고 연결되는 데 있어서 전치사를 뭐 심하게 엉뚱한 전치사를 써버린다든가 만약에 이제 with하고 problems with하고 썼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순서를 틀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문법적인 게 지켜지지 않게 되면 이 problems로 시작을 해서 제대로 잘 썼다고 하더라도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게 지금 4점 몇 점에 되어 있는 건데 그냥 0점 처리가 되는 자,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문의 길이도 다르고 너무 체감도가 확 다르네요. 아, 그렇죠. 이게 보통은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욕을 먹는 부분이기도 한데 뭔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그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백그라운드에는 지금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살펴보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발견한 사례라든지 이런 특징이라든지 공통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차이점이 굉장히 차이점. 크잖아요. 이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비중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중등 서술형 같은 경우는 0%인 학교도 있어요. 아예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은 그런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뭐 내신 굳이 변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0%인 학교도 꽤 되고 근데 반면에 100%인 학교도 사실 극히 일부 학교가 있거든요. 아, 100%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국제중인가요? 네. 뭐 그런 비슷한 중에서도 100% 내는데 문제는 이제 대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사실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에서는 기본적으로 30%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중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에서 이제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문제 유형적인 부분에서 이제 독해와 결합된 그 문제들이 사실 고등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중등에서는 이제 교과서 범위가 있다 보니까 지문도 나오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접하지 않은 지문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큰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범위의 그 맞춤 전략으로는 그 중학교 때까지는 뭐 학교별 내신 뭐 이런 게 통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게 뭐 학교별 내신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본적으로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이전에 학업 성취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전 보강 이런 걸 한다고 해도 그 실제 다음날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그런 거 익숙하다 보면 정말 안이한 대응을 하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게 뭐 크게 이제 당황하게 되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이한 대응을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좀 쌓으려면 초중고 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한 거는 세듀 교재를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대입에 대한 이제 쌓아온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만큼을 사실은 해야 되는 이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초등과 중등에서는 그 선까지 가려면 어떤 거를 그럼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초등과 중등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초등에서는 다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이제 의사소통, 회화 위주, 이제 재미있는 책 읽기 위주로 이제 많이들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학원 다녀도 어학원 위주로 다니고요. 그래서 뭐 원서 읽기 위주로 가다가 어쨌든 문법 용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시기가 이제 대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 이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법 용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아직도. 그렇지만 교과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원서형으로 공부를 해왔으나 문법 용어를 한국식으로는 어쨌든 배워야 되는 또 그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문법, 기초 문법을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는 더 그것들을 탄탄히 쌓아가면서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하면서 교정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교정이라 함은 이제 아이가 이제 영작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틀리는 것들을 계속 좀 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셔서 아이에게 계속 좀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틀리는 거를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유형이? 네네. 다 동사에서 정말 많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사. 이런 것들이 이제 관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많이 틀리고. 우리나라 어법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의 의의가 그거죠. 이제 마친 거는 이제 좋은데 틀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기회를 갖는 게 저는 시험의 더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이제 이거는 그 교육 평가에 나오는 용어로 fossilization. 그러니까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고 한 번 바로 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집중적으로 더욱더 연습을 시키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그 똑같은 데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죽하면 책만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또 너무 또 물리적인 책이 부피가 커지니까 저희가 이제 세듈런 이런 걸 만들어서 온라인상으로 그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그래요. 그 중학교 천일문 그래머 교재를 만들면서 교재 자체도 다 합치면 문항이 이제 뭐 8,000문항이 넘어가지만
학생이 더 다른 문제로 드릴을 하고 싶다면 온라인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하게 되면 10,000문항 이상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나 봐요. 네네. 그쵸. 발견하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도 이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드릴을 하게끔 네. 하는 거죠. 그걸 반영한 교재들이 이번에 또 나오잖아요. 그 네.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중등 서술형 대비로는 이제 천일문 중등 라이팅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중등에서는 문법이 거의 이제 메인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문법과 서술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하면서 동시에 서술형까지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떨어져 있죠. 네. 네. 따로따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사실은 문법에서 중요한 문법사항을 서술형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내시기 때문에 특정 어떤 문법사항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서술형이. 네네. 이건 중고등 네네. 공통이에요? 네. 고등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다르죠. 문법이 애들이 막 공부할 시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 또 워낙 유형 자체가 다르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중등. 네. 그래서 문법과 서술형을 같이 하는 형식의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문법 교재에서도 바로 배운 내용을 체크업 예.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챕터가 끝났을 때 챕터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분석해 왔던 그 중학교 내신에서 다뤄지는 유형으로 문제를 제공을 하지만 이제 그거 문법 교재와 별도로 똑같은 목차를 갖고 있는 라이팅 교재를 개발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문법으로 배우는 거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옳고 그른 정오 판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 서술형 주관식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문항을 개발할 때는 기출을 분석을 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형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학생들이 근데 그 지면에 QR코드를 눌러보게 되면 실제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실제 예. 이런 문제가 기출이 되기 때문에 예. 너희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목차와 순서를 갖고 있는 이제 라이팅 교재를 만들어서 또 연습할 수 있게끔. 네, 네. 또 안 틀려야 되니까. 네. 또 두 권이 더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네. 주신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분명히 보여드렸잖아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렇게 연습한 걸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내신에 특화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수년 전에 올씀 그러니까 뭐냐면 올씀입니다. 이 교재 자체가 전부 다 쓰기다. 그래갖고 네. 올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올씀 시리즈를 저희가 이제 4권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2개의 단계는 이제 문법과 구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영작을 연습을 하는 거죠. 네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저희가 또 내신을 이제 253개 고등학교에 대한 걸 10년간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내신 서술형 주관식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들을 한번 빈도순을 정해봤습니다. 빈도순으로 해봤더니 이제 77개의 빈도가 나오더라고요. 출제 랭킹 1위가 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이제 한 단어의 명사나 대명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단수주어, 단수동사, 그러니까 복수주어, 복숭을 쓰는 거는 우리도 실수하지 않잖아요. 주어는 길어집니다. 뭐 수식을 받아서건 아니면 주어 자체가 구나 절 단위가 되어서건. 근데 그게 최근 10년 동안에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이 내신 서술형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출제 랭킹 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출제 랭킹 1위부터 77위까지를 그러니까 유닛으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책을 개발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한 번 공부를 했지만 이제 범위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내신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랭킹 순을 만들었냐면 시간이 없으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 정도만 한 랭킹 20위까지만 보더라도 네가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이거를 활용한 거는 분명히 출현 빈도가 높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랭킹 순으로 만들어낸 거죠. 제가 요즘 강의도 하고 있어요. 메가스터디에서.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더 드릴을 해라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집을 또 별도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문을 가지고 또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권의 교재를 시리즈로 엄청난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만들어냈죠. 왜냐면 학교 간에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간의 차이도 꽤 있잖아요. 꽤 있죠. 그런 부분에서 커버를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다루려고. 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초중등 때 수능 영어 1등급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체크할 게 아니라 내신 서술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느냐 이게 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서술형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영어 실력 자체를 전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에서는 이제 문장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 패턴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 차이. 이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이제 문장들을 접하면서 익히고 그것들을 말하고 쓰고 또 읽으면서 서술형에 대한 기초가 좀 탄탄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초등 문법에 처음에 배우는 것들이 이제 동사 변화인데요. 이제 3인칭 단수 주어에 s가 붙는다. 네.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문법이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틀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를. 네네.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빵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등에서는 이제 서술형을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교정해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근데 교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혹시 이걸 내가 틀리는 거를 체크해 줄 수 있나요? 하는데 너무 요새 좀 AI가 있잖아요. 챗GPT가 어느 정도는 문법적인 오류를 굉장히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등에서 내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술형 평가가, 그러니까 수행 평가가 있거든요. 수행 평가 같은 경우는 주제 글쓰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전혀 이런 거를 해보지 않다가 중등에 와서 그거를 하게 되면 사실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죠. 네, 일단 어휘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문장을 제대로 자기가 써야 되는데 하나의 또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 점에서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네. 만약에 요번에 내신 교재를 좀 활용한다면요? 거기에 이제 그 수행평가를 넣어놨습니다. 수행평가. 그러셨어요. 네. 고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중학교 내신 서술형의 난이도와 고등학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도가 높아지는 고등 내신 서술형의 그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이제 예비 고일 과정입니다. 그때 엉뚱한 걸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때 아니면 이제 수능하기 힘드니까 수능 기출 독해 이런 거 위주로 하지. 맞아요. 아닙니다. 그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문법하고 구문에 대한 전반적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했었다고 하더라도 예비 고일 과정에서. 그리고 그런 문법과 구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때 해야 될 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인수석이 중등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걸 쓰기를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다져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고등 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선 문법도 그렇고 구문도 그렇고 반드시 연습 과제에서 쓰는 훈련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영어 날로 먹으려 하지 말라고. 지금 내신 서술형이 이렇게까지 막 점점점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꾸준하게 읽고 쓰고, 사실 듣고 말하기까지는 좀 너무 욕심인 거고, 그러니까 읽고 쓰고 하는 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이제 노답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빠지신 게 아니라 교재 개발하느라고 빠지신 것 같아요, 살이요. 그것도 있어요. 수척해 보이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